지난 시간에 포인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진행을 해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정리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변수라는 걸 이렇게 선언을 하고 값을 넣잖아요. 자, 이제 변수 선언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메모리라는 거를 딱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메모리라는 거를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실제로 변수 선언은 뭐냐면 이제 메모리를 달라 이거예요. 프로그램이라는 건 결국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이루어지는 건데 데이터가 어딘가 저장되어 있어야 꺼내서 쓸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저장하는 곳이 메모리라는 곳이고요. 그걸 제가 이제 좀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메모리를 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변수를 선언하고 여러분들이 값을 넣는 거는 땅을 사고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변수를 선언할 때 반드시 앞에 인트나 캐릭터 이런 자료형, 타입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이걸 반드시 붙여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땅을 사고 건물을 지을 건데 땅을 얼만큼 살 것이며 그 건물을 어떤 용도로 지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증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으면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다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뭐 어떻게 땅을 사고 땅을 얼만큼 사고 거기다 건물을 어떻게 지을 건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컴퓨터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컴퓨터한테. 내가 땅을 사고 건물을 지을 건데 땅의 크기는 얼만큼이고 거기에는 이런 용도로 쓸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게 자료형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땅이 이만큼 있어요. 근데 이 땅이 되게 광활하잖아요. 그죠? 내가 요쯤이 마음에 들어서 자, 여기서 자, 땅을 샀어요. 자, 이만큼 하면은 이게 지금 땅이 여기서 시작을 한다라는 걸 알지만 얼만큼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땅의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이 땅을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만큼을 우리가 땅을 사고 여기다가 시청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딱 여기서 이만큼만 시청인 거잖아요. 그죠? 자, 이게 변수 할당의 과정이라는 얘기죠. 먼저 크기, 땅의 크기를 정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다가 뭘 할지 건물을 짓는 거죠. 자, 이렇게 자료형이라는 것을 정리하시면 되고 변수는 결국 뭐다? 이 광활한 대지, 광활한 메모리 세상에서의 어떤 특정 공간을 의미한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땅이라는 게 결국 이제 어떤 우리가 광활한 대지 중에 어느 한 지점에 위치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여기 서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시청이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있어도 시청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 있어도 시청이 있는 거고 여기 있어도 시청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딱 한 지점 있죠, 이 지점. 자, 그래서 우리가 시청의 주소다라고 하면은 이 전체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죠? 보통 이렇죠. 어떤 그 번지가 있어가지고 1번지부터 2번지까지가 시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딱 그 지역의 개념이 있어요. 그 범위의 개념이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어쨌든 주소라는 건 한 지점을 가리키거든요, 그죠? 자, 만약에 1번지다라고 하면은 그 1번지는 자, 여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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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이 1번지는 정확히 한 지점을 가리켜야지 여기도 1번지, 여기도 1번지, 여기도 1번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주소값은 땅의 한 지점을 가리키는 거예요. 1번지다라고 하면은 이 시청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딱 한 어디 지점. 시청 1번지, 뭐 시청 2번지, 시청 3번지 하면 시청 1번지 여기고 시청 2번지 여기고 시청 3번지 여기고 이런 식으로 딱 지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범위의 개념이 아닙니다. 주소값은. 항상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시청 주소를 여러분들이 시청 주소가 있어요. 시청 주소값이 있어서 자, 여기까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그냥 바로 시청으로 바로 치환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시청이라는 건 되게 범위가 넓기 때문에 자, 어떤 지점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시청을 어디까지라고 정확히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해야만 올바르게 시청을 사용할 수 있죠. 여기 만약에 이 지점으로부터 벗어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여기 시청 없잖아요. 시청 업무를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여러분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시청인지를 알아야 되죠. 자, 그리고 그 주소값은 항상 어떤 한 땅의 지점을 가리킨다 라는 거를 일단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주소값 또는 포인터라고 부르죠, 그거를 우리가. 자, 그래서 시청 가서 주소 달라고 하면 줄 수가 있잖아요.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받는 거라 그랬죠. 자, 그래서 A라는 변수한테 주소를 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주소는 이 시청 전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시청이 시작하는 이 지점 있죠, 지점. 이 지점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무조건 여기입니다. 정확히 이 한 지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그럼 이제 이거 포인터 변수라는 게 있잖아요. 이 주소를 우리가 저장해 놓고 추후에 여기저기 쓰고 싶을 수 있죠. 자, 그래서 변수를 만드는데, 자, 그럼 이제 이 포인터 변수에서의 이 자료형의 의미는 뭐냐 이거예요. 포인터 변수는 별 하나 붙인 다음에 요 앞에 인트나 캐릭터 이런 걸 붙인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주소형 변수, 그 정수형 변수가 똑같은 정수인데도 캐릭터, 쇼트, 인트, 롱 이렇게 되게 많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많은 것처럼 주소도 똑같은 주소 값인데 인트형 주소가 있고 캐릭터형 주소가 있고 쇼트형 주소가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럼 주소를 저장할 때 얘가 뭐 하는 거냐 이거야 지금 얘가.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자료형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방금 얘기했죠. 땅의 크기와 사용 용도입니다. 자, 얘네가 달라져야 하면 둘 중에 하나가 다르기 때문에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똑같으면 자료형을 나눌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쇼트랑 인트가 나뉘는 이유는 뭐예요? 얘네 사용 용도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땅의 크기가 다르죠. 얘는 2바이트고 얘는 4바이트잖아요. 그래서 나눌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올바르게 구별해서 쓰려면. 자, 근데 똑같이 정수를 표현하고 똑같이 4바이트로 표현할 거다. 이거를 굳이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료형은 무조건 이 두 개의 이유 때문에 나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 이유로 A의 주소를 저장을 해요. 자,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C의 주소를 저장을 해요.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죠. 자, 분명히 그러면 지금 이 자료형이 달라졌잖아요. 인트에 별 붙은 거, 캐릭터에 별 붙은 거. 왜 나눴냐 이거예요. 똑같이 주소값을 저장을 하는 건데. 자, 똑같이 주소값을 저장한다 그랬죠? 주소값이에요. 사용 용도는 똑같습니다. 얘네 사용 용도는 똑같아요. 자, 그리고 땅의 크기는 어떨까요? 그럼 땅의 크기가 달라서 이렇게 나뉘는 거일 수 있겠네요. 그죠? 궁금하면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되죠. 자, 인트 사이즈 1 얘의 사이즈 오브 인트에 별 붙인 거, 캐릭터에 별 붙인 거죠. 이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다 이거예요. 크기가 다른 건지. 인트형 포인터랑 캐릭터형 포인터랑 크기가 다르니까 나눈 건가? 그래서 확인을 해보는 거죠. 꼭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궁금하면 확인을 해보세요. 둘 다 4바이트죠. 크기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궁금해서 그러면 요것도 혹시 똑같을까? 궁금하게 생각할 수가 있죠. 역시 보면 똑같아요. 그죠? 하나만 더. 그러면 이건 다 정수니까 실수 한번 해보자. 해서 4 하고 실행을 하면 역시 똑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보면 대충 이제 또 결론이 나죠. 자, 인트형이든 캐릭터형이든 롱형이든 자, 주소값을 나타내는 이 자료형들은 다 뭐다? 크기가 같구나. 그죠? 자, 그러면은 크기도 같고 지금 사용 용도도 같은 것 같은데 왜 그럼 이렇게 나누냐 이거예요. 그죠? 그냥 뭐 포인터 자, 이런 걸로 하나 만들어 갖고 쓰면 되는 거지 왜 나눴을까요? 그죠? 크기가 같은데
사용 용도도 주소값을 저장하는 건데, 그죠? 근데 이제 여기 이면에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사용 용도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땅의 크기를 결정을 한 다음에 여기에 건물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건물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이거예요. 자, 여기다가 시청을 지었어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시 관련된 일이나 민원 처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시청에서는, 그죠? 근데 얘네가 뭔가 교육 이런 쪽에 관해서 알 수 있을까요? 그런 업무를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시청이. 이런 건 교육청에서 하지, 그죠? 자, 근데 어떤 사람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일을 자꾸 해달래. 그럼 못하잖아요, 그럼, 그죠? 그러니까 자, 올바르게 여러분들이 시청을 잘 찾아와가지고 들어와서 업무를 보는데 전혀 엉뚱한 업무를 본다고 하면은 이게 이상한 거죠. 자, 그래서 크기만 같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 주소값이 뭐라 그랬어요? 정확히 이거라 그랬잖아요, 이거. 그죠? 자, 그러면은 시청의 크기와 교육청의 크기가 같을 수가 있죠. 그럼 이 사람이 크기만 보고 와가지고 교육청으로 착각하고 와가지고 시청에 와서 교육청 업무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시청에서 못 해주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건물, 그러니까 이 땅이 4바이트짜리 땅인데 이것도 4바이트짜리 땅이죠. 두 개만 보고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인트,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인트 사이즈. 이제 뭘 볼 거냐면 이 인트의 사이즈 그리고 플롯의 사이즈. 자, 이 두 개를 한번 보겠다 이거예요. 둘 다 역시 4바이트라는 얘기예요, 둘 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 실수랑 정수는 이게 표현하는 방식이 완전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방금처럼 자, 주소를 잘 찾아와요. 그리고 4바이트까지 잘 크기를 잘 가늠해서 시청을 찾아왔다 이거예요. 자, 근데 인트에 있는 자리에 와서 플롯으로 달라고, 시청에 있는 데 와가지고 교육청 자료를 달라고 하면 못 준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또 이 별만 가지고 주소값을 표현을 하면은 자, 주소를 찾아올 수는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주소가 한 지점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 공간을 얼만큼을 찾아와서 거기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우리 실제로 그 공간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죠? 그거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여기다가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따져보면 이거죠. 이제 P1은 주소인데 자, 컴퓨터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 P1에 있는 주소를 찾아가면 너는 그 크기는 거기는 4바이트니까 그 넘어가지 말고 자, 그 크기를 정확히 인식을 했으면 다른 거 말고 캐릭터 말고 쇼트 말고 무조건 인트처럼 사용해라 이거예요. 그거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얘가 주소만 딱 찾아와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거에 대한 정보가 역시 이제 이 자료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인터 자료형의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염두에 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정확히 제가 규칙처럼 적용한다 그랬잖아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뭐냐면 포인터 변수에 주소를 저장을 하는데, 그럼 이 포인터 변수의 타입이 결정되는 건 여러분들이 저장하려고 하는 이 주소 있죠. 주소의 원본 타입을 보라 그랬죠. 왜냐하면 이 A라는 공간은 애초에 시청으로 지어진 거잖아요. 자, 인트를 제가 시청이라고 계속 비유를 할게요. 자, A는 시청을 지은 4바이트짜리 공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소를 찾아가서 그 주소를 올바르게 이용하려면 정확히 시청 부지가 있는 곳을 찾아가서 시청으로 이용을 해야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겠죠. 시청 지어놓고 여기를 교육청, 자, 플롯이 교육청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시청에 있는 곳을 시청 주소를 얻어놓고 가서 교육청처럼 이용하라고 하면은 이게 에러가 나는 거죠. 잘못되는 거죠.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특별한 예외상이 없으면 반드시
내가 저장할 때 저장하려고 하는 이 공간이 원래 사용되던 방식 있죠? 그 방식 그대로 여기다가 적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됐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시청이라고 해봐요. 그럼 시청이 여기가 시작 주소고 여기가 끝 주소라고 하면은, 자, 이 크기가 만약에 시청이 한 10m라는 부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가정. 자, 시청 왼쪽에 보면은 둔산초가 있습니다. 둔산초등학교가 있고 오른쪽에 아마 교육청인가 있어요. 자, 그리고 얘네들은 크기가 좀 비슷한데 얘네들은 이 부지가 한 7m, 8m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둔산초의 주소가 여기 있을 거고, 그렇죠? 교육청의 주소는 자, 시청 바로 옆에 붙어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시청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교육청 주소가 나오겠죠. 여기가 교육청 주소고 시청 주소고 여기 둔산초 주소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교육청을 찾아갈 때 어떻게 찾아갈 수 있습니까? 교육청 주소를 가지고 찾아갈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청 주소를 알고 시청이 어디서 끝나는지 알면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기 바로 찾아갈 수 있죠. 교육청 주소를 여러분이 몰라도, 자, 시청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렇죠? 아, 시청의 부지가 10m니까 시작으로부터 10m 가고 나면은 뭐가 나오겠다? 교육청이 나오겠다. 이게 충분히 추론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교육청을 찾아가는 방식은 바로 교육청 주소를 찾아올 수도 있지만 이 주소가 없어도 시청 주소만 있고 이 두 개가 붙어 있고 시청 주소의 크기만 알고 있으면, 시청 주소가 아니라 시청 이 부지의 크기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교육청을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맞는 말이죠? 자, 분명히 주소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시청 주소. 그리고 시청의 크기, 그죠? 이 두 개만 알면은 우리가 교육청이 바로 옆에 붙어 있다라는 가정의 교육청 주소를 찾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자, 시청 만들게요. 인트 자, 인트 여기 이제 시청이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청 주소를 얻으려면 뭐가 없어도 돼요. 시청 주소를 얻으려면 시청 찾아가서 이렇게 주소 달라고 해야죠. 그러면은 시청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 P는 포인터 변수, 주소 변수고요. 얘는 시청 주소를 찾아가서 시청처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인트를 붙여줘야 됩니다. 자, 하면은 여기 P라는 변수에 시청 주소가 저장이 되어 있다. 출력도 가능하다 그랬죠.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B라는 이걸 만들고, 교육청이죠, 교육청. 자, 교육청의 주소를 저장하는 P1, P2를 만들고요. 주소 저장 변수고요. B의 주소를 저장합니다. 자, B는 뭐니까? 플롯으로 만들어져니까 플롯을 이용을 해야겠죠.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게 지금 16진수라서 조금 보기가 불편합니다. 보기 편한 거 나올 때까지 바꿔보면, 자, 비슷한데 몇 차이가 나냐면 6 차이 나는 거죠. 6. 저 6.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시청, 여기 시청이 있어요. 자, 여기가 시청 시작 주소고요. 자, 시청이 인트이기 때문에 몇 바이트다? 땅을 4바이트 씁니다. 자, 그러면은 이만큼이 2바이트라고 가정을 하고요. 요쯤에 뭐가 있다? 교육청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교육청 주소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있죠? 자, 다시 이제 일단 여기 인트로를 하는 것보다는 캐릭터를 하는 게 조금 이해하기가 편할 거기 때문에 여기를 캐릭터로 바꾸겠습니다. 자, 0으로 나오면은 한 번 더 돌려서, 자, 이번에는 차이가 얼마큼 나냐면, 자, 요 A와 B의 주소 차이예요. 9 차이 나죠? 9. 자, 위에가 A 주소 9, 밑에가 B의 주소입니다. 자, 9 차이가 나죠? 다시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여기에 1바이트 공간이겠죠? 이거는 캐릭터니까. 그리고 여기가 주소. 자, 얘는 뭐라고 해볼까요? 여기 동사무소. 작으니까. 자, 동사무소의 주소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B가 교육청이라고 했죠. 교육청의 주소는 여기서 9바이트 이쪽으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만큼이 9바이트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부터 이만큼 4바이트 이용해서 여기가 지금 우리 B 이거죠, 이거. 자, 그럼 여러분들이, 자, 이거를 만약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여기의 주소랑 여기 주소, 이 동사무소랑 어디? 여기 교육청이랑 9m가 떨어져 있구나 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쪽 왼쪽 방향으로.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동사무소 주소를 가지고 찾아갈 수 있죠. 이 주소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m 가면 되잖아요. 시작점으로. 그죠? 자,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A의 주소입니다. 이게 B의 주소. (9m) 떨어져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된다? 9m 이동하면 돼요. 플러스였나요? 조금 다른데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 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참 16전수가 뭐 따지면 따질 수 있는데 너무 뭐랄까 신경 쓰게 많으니까. 자, 다 똑같은데 B의 주소랑 A의 주소. 자, A의 주소에서 9를 빼면 B의 주소가 나온다는 거를 알 수 있죠, 지금? 맞죠? 자, 다시 A의 주소에서 9를 뺍니다. 이게 올바르게 작동을 안 하네. 잠시만요. 자, 요거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서 이거 먼저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주소값을 16진수라는 값으로 표현을 한 건데, 이게 16진수가 사람이 보기에 그렇게 편한 수는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10진수로 바꿀 거예요. 자, 이거 형변환 개념은
나중에 한번 다시 할 건데, 이 값을 16진수나 10진수나 2진수나 다 숫자잖아요, 그죠? 이거를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롱이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특정 값 앞에다가 바로 치고 특정 타입을 적어주면 얘 값이 이런 형으로 변환이 돼요. 물론 무조건 변환이 되는 건 아니고 변환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은 나중에 같이 할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16진수를 우리가 보기 편한 10진수로 바꾼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해서 자, 그럼 P가 16진수 표현법이거든요. 10진수 표현법인 LD로 바꿔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주소값이 10진수로 나오죠. 알파벳 사라지고. 자,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해볼게요. 이게 실행을 하면은 이게 랜덤으로 부여가 되는데, 요 메모리랑 요 메모리가 랜덤으로 부여가 되는데, 근데 실행할 때마다 똑같은 건 뭐냐면 두 주소의 간격이 똑같아요. 무조건 15바이트 차이 나죠. 실행할 때마다 값은 바뀌어도 얘 둘의 차이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15바이트 차이 나죠. 자, 그럼 요게 15바이트 차이 난다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뭐랑 A가 B보다 15바이트 크다라는 걸 지금 알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럼 A의 주소에서, 자, 바로 치고 P1이 지금 A의 주소거든요. 15m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면 뭐가 나온다? B가 나오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똑같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B를 몰라요, 지금. P2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P2를 찾아간 거죠. P2의 주소 몰라도 된다는 얘기예요. 뭐만 알고 있으면 P2가 P1에 15m 마이너스 방향으로 있다라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그죠? 자, 그럼 진짜로 맞는지 볼까요? 우리가 P1, 자, A에다가 10을 넣어볼게요. 자, 그리고 A를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10이 나오겠죠? 여기 10 넣어놨으니까. 자, 근데 우리는 A의 값을 20으로 바꿀 건데, 이렇게도 바꿀 수 있지만, 근데 A의 주소를 알죠? P1에 A의 주소가 있잖아요. 자, 그럼 주소 찾아가도 나온다 그랬죠? 똑같은 게. 이렇게 해도 A의 값이 바뀝니다. 그죠? 자, 이게 이제 포인터, 주소값 찾아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뭐 역참조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P1은 A의 주소고, P1의 타입이 뭐니까? 캐릭터형 포인터니까 정확히 얘 주소 찾아가서 1바이트 정수로 읽어오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B. 자, B에다가는 1.0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또 캐릭터로 바꿀게요. 이게 형이 바뀌면 조금 형 변환 개념을 모를 때는 이렇게 다른 형을 쓰는 게 좋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캐릭터로 바꿀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100을 넣어보겠습니다. B는 100이죠. 자, 그리고 P2에 B의 주소가 있기 때문에 P2를 찾아가서 이거를 200으로 바꿔주죠. 200은 너무 크니까 120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바뀌죠. 당연한 얘기예요. 주소를 찾아가서 그 공간을 이용을 해서 있던 값을 바꿨으니까. 자, 그래서 뭐다? 이건 B의 주소 찾아간 거죠.
근데 우리가 B의 주소를 어떻게 두고 갈 수 있습니까? P2 말고 이것도 지금 B의 주소랑 똑같잖아요. 그죠? 확인을 해보면 이 두 개 똑같잖아요. 그죠? 조금 다르네요. 3m를 빼면 되겠습니다. 12 똑같죠? 얘가 형이 바뀌면서 이 주소차가 조금 바뀌었는데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떨어진 만큼 우리가 이동을 해서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럼 P2랑 P1-10이랑 똑같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에다 넣어도 상관없죠. 그래도 B의 주소가 바뀐다 이거예요. 자, 해서 작동하는 걸 보셨으니까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정리. 포인터라는 또는 이걸 주소값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값이 있는데, 자, 얘네들을 더하기 빼기 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연산한다 그래요. 연산. 그죠? 자, 그래서 포인터를 가지고 연산한다 해서 포인터 연산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주소값에다가 더하고 빼고 하는 거. 자, 이 포인터 연산의 의미는 뭐다? 메모리 이동하기죠. 메모리 돌아다니는 겁니다. 주소 하나, 기준 주소 하나 딱 알고 있으면 여기서부터 일로 가든 막 움직일 수 있죠. 그 메모리 공간을 탐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인터 연산이에요. 일단 이런 개념이 있다. 포인터를 가지고 연산을 해서 새로운 주소를 찾아내서 그 주소가 있으면 우리가 공간을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찾아가서. 그래서 메모리를 돌아다니면서 메모리 여기저기 이용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이 포인터 연산에도 규칙이 있기 때문에 잘 쓰셔야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고 연산 규칙은 다음 시간에 좀 10분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문제를 하나 드릴 거거든요. 요거 문제만 풀고 쉴게요. 똑같은 얘기긴 한데 여러분 직접 풀어보시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요거 7일차 직접 한번 고쳐보세요. 자, 요게 뭐냐면 자, 여기 아파트 단지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자이 아파트 정도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101동이고 102동, 103동, 104동, 105동인데 뭐 요즘은 좀 건물을 되게 불규칙적으로 짓는 것 같긴 한데 자, 예전에는 101동 옆에 102동이 바로 나오고 102동 옆에 103동이 바로 나오고요. 자, 건물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 건물이랑 동 이것만 다르지 똑같아요. 구조나 생김새가 옛날 방식은 그렇더라고요. 자,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 이거죠. 이렇게 하면 미관상 뭔가 좀 창의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죠? 어떤 이점이 있냐면 규칙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아파트를 지어 놓으면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105동 찾을 때, 자, 101동 여기 있고, 102동 여기 있고, 103동 여기 있고 하면은 자, 요즘 같은 구조거든요. 요즘 아파트 이렇게 짓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면은 어지러워요. 막 101동이니까 옆에 102동 있겠지 보면 103동이 있고 102동은 막 여기 있고, 그죠? 이게 찾아가기가 좀 요거에 비해서는 쉽지 않다 이거예요. 자, 근데 요런 정직한 구조 있죠? 정직한 구조. 여기가 입구입니다. 자, 105동을 제가 찾아가야 돼요. 친구 집이 105동이라서 제가 딱 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정직한 구조로 아파트가 돼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101동이네? 그러면 5번 가면 되겠네? 하고 금방 찾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가 데이터나 공간을 찾을 때도 이런 방식이 편하겠습니까? 여기 102동 있고 여기 103동 있고, 자, 이런 방식이 편하겠어요? 당연히 이런 방식이 편하겠죠? 컴퓨터 입장에서도. 자, 그래서 데이터를 공간을 자, 이런 식으로 붙여서 첫 번째로 붙여서 어떻게 균일하게
균일한 크기로 이렇게 하는 게 편하다 이거예요. 옛날 아파트처럼.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 사실 나중에 배울 건데 이게 배열이에요. 배열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여기 아파트 입구만 알 수 있으면, 그리고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만 알 수 있으면 103동, 104동, 105동의 구체적인 주소를 몰라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입구로부터 몇 번 떨어져 있는지만 알면 되죠. 입구로부터 바로 나오는 게 101동이고 입구로부터 한 번 떨어져 있는 게 102동이고 입구로부터 두 번 떨어져 있는 게 103동이고 이거 충분히 지금 가능하잖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 이게 이제 포인터 연산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 주소 하나 이거 알고 있으면 한 번 이동할지, 두 번 이동할지, 세 번 이동할지 이거 가지고 다른 곳을 찾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아까랑은 좀 다른 게 뭐예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요 똑같은 크기로 일렬로 딱 나열해 놨다 이거예요. 근데 이 건물의 크기가 세대수에 의해서 건물이 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하죠. 자, 그래서 이 건물이 좀 작은 크기라서 1바이트 크기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아까 우리가 말한 그 규칙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건물들도 다 1바이트 해야겠죠? 그죠? 자, 얘는 1바이트고 얘는 2바이트고 얘는 3바이트고 얘는 막 다시 1바이트고 얘는 3바이트고 하면은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이 시작 주소로부터 몇 번 가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안 되죠. 자, 그래서 우리의 규칙은 우리가 목적은 뭐다? 자, 동일한 간격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나열해 놓는 것이 우리한테나 컴퓨터한테 편하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옛날 아파트 짓는 형식으로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공간을. 자, 근데 만약에 여기를 건물 하나를 1로 지면 나머지 건물도 그럼 뭐로 줘야 돼요? 1로 줘야 되는 거죠. 이걸 사용하려면 이 방식을. 건물이 2다 하면 얘도 무조건 이어야 되죠. 얘도 이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크기의 건물을 계속 나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건물의 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시작점으로부터 한 번씩 움직여야 되는 단위가 달라지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5개의 공간을 1바이트 캐릭터라고 했으면은 이 모두 1바이트인 거예요, 여기가. 그죠? 그럼 여기 여러분이 시작점으로부터 한 번 이동할 때마다 1바이트씩 움직여야죠. 그죠? 그래야 올바르게 우리가 찾아갈 수 있죠. 반대로 여기가 좀 큰 아파트라서 건물 하나에 4바이트 공간을 이용해서 만들었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 구조를 유지를 하려면 건물 지을 때 이렇게 지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그죠? 똑같은 건물로 이렇게 지어야 여러분들이 한 3번 이동을 하려면 12m 가야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의 크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동하는 이 단위의 크기가 바뀌는 거예요. 무조건 1바이트 가는 게 아니라 건물의 크기를 가지고 105동을 찾아가려면 건물 4개 건너뛰어야 되는구나 라고 해야 되죠. 건물이 크기가 4인데 1m씩 4번 가봐야 의미 없잖아요. 4m씩 4번 가야지,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포인터 연산 있죠. 포인터 연산을 할 때 이 포인터가 결국은 이 자료형에 의해서 활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A의 주소는 결국 뭐에 인트로 사용될 거란 말이에요. 4바이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걸로 인트형 주소를 가지고 연산을 하게 되면은 이 4바이트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1바이트씩 못 움직입니다. 자, 그러니까 12바이트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A 주소를 가지고 다시 인트형 주소를 가지고 12바이트 움직이려면 12가 아니라 한 번 움직일 때마다 4바이트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한 번, 그죠? 2번 하면 2번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는 이쪽으로 가는 거고 플러스는 이쪽으로 가는 거겠죠. 자, 그래서 12바이트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3번 이동해야죠. 4바이트씩 3번 이동해야 12바이트 움직이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이제 똑같죠. 자, 해서 여러분이 포인터 연산을 어떻게든 해가지고 원하는 주소를 찾아내면 그거 그냥 이용할 수 있습니다.
B의 주소 찾았죠? 여기 지금 B의 주소잖아요, 그죠? 여기서 확인했죠? 자, 벌 붙여서 찾아가면 돼요. B가 나오는 거고 여기다 이렇게 10을 붙여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포인터 연산의 규칙이에요. 해당 포인터 있죠? 해당 포인터 또는 주소, 그 주소를 가지고 더하기 빼기 할 때는 그 주소의 크기만큼 더하거나 빼진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요거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배열을 사용하시려면 나중에. 자, 그래서 포인터 연산의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어차피 이 포인터 연산은 배열 들어가면서 주구장창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알아두시고, 자, 포인터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죠. 왜 사용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변수만 사용해도 될 것 같은데. 자, 세 번째 문제. 자,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x랑 아무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x에다 50을 넣었잖아요. 여기다 50 넣은 거예요, 여기. 우리가 출력하려는 건 뭐예요? 요거죠, 요 x. 아무리 변경을 해도 얘는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왜 그래요? 이게 지역이 달라서 그래요. 지역이 달라서. 자, 근데 어쨌든 우리가 메모리는 이게 지역을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지역이 달라진 것 뿐이지, 어쨌든 우리가 이 시작부터 끝까지 다 메모리 세상이라는 건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포인터를 이용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어디든 접근 가능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어디든 접근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 체인지에서 뭔가 여기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지역을 벗어나야 돼요. 자, 그래서 함수는 자기 지역밖에 모르는데 우리가 포인터라는 개념을 이용을 하면은 메모리 전 구역을 다 돌아다닐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얘한테 뭐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위치, 다른 말로 주소, 다른 말로 포인터. 자, 이거를 얘한테 알려주면은 얘가 특정 시점에 여기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x를 넘겨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건 뭐예요? x가 아니라 20이잖아요. 이거. 변수가 대입 연산자 왼쪽 아니면 다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값으로서 사용된다 그랬죠. x가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 20이랑 이거 똑같은 거예요. x랑 아무 상관없죠. 자,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 x라는 여기 위치, 공간에 오게 하고 싶으면 얘 주소를 여기다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주소는 뭐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 주소 달라고 할 수 있죠. 지금 x 20이 아니라, 20이란 값이 아니라 이게 메모리상에 어디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인 주소값이 넘어갑니다. 자, 그럼 주소값을 우리가 어떻게 저장합니까? x의 주소값 저장 어떻게 해요? 일반 변수에 저장 못하죠? 포인터 변수에 저장해야죠. 여기 x가 뭐니까? 인트잖아요. 이렇게 저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x의 주소는. 자, 그리고 그럼 매개 변수도 뭐예요?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1을 넣으면 인트로 받을 수 있죠. 우리가 여기다 1.0 이렇게 넣으면은 인트로 받으면 안 되죠? 더블로 받아야 되죠, 이렇게. 자, 그럼 이거 x의 주소를 넘기면 어떻게 된다? 더블로 받으면 안 되죠? 이걸로도 받으면 안 되죠? 이걸로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 그리고 이 변수 이름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x로 해도 되고 a로 해도 되고 y로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요. 물론 이렇게 하는 건 좀 이상하지만. 자, u는 이 변수에다가 뭘 담은 거다? x의 주소를 담은 거다. 자, 그럼 주소값만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주소값을 찾아가야만 뭐가 나온다? 공간이 나온다.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여러분 이 포인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 체인 잠수에서 여기를 죽어터 껴놔도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보고 싶으면 이렇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한번 정말 얘랑 주소가 같은지를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럼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이 주소값은 여기 있잖아요. x의 주소값. 그죠? 그럼 이 a의 주소값이 얘랑 같은지 보면 되는 거죠. 자, a는 포인터 변수기 때문에 자, 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a 자체로 뭐예요? x의 주소값을 저장하고 있는 변수잖아요. 얘의 값을 한번 보자는 거죠. change 함수에 있는 a 10진수로 바꿔주고 자 그럼 요거랑 요건 메인 함수의 x의 주소값 요거랑 같으면 되는 거죠. 자, 메인 함수의 주소값이 요거고요. 체인지 함수에서 a 변수로 받은 값이 요건데 똑같죠. 그러니까 같은 녀석을 가리킬 수 있다.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a를 가지고 뭐랑 똑같다 얘가? 요 메인의 x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주소가 x의 주소와 a가 똑같다 이거예요. x의 주소 찾아가면 x가 나오듯이 a를 찾아가면 요게 나온다. 정확히 요게 나오는 거예요. 100으로 바꿔도 되겠죠. 100으로 바꾸고 실행하면 100으로 바뀌고 자 그래서 아직도 이게 왜 쓰는지 오케이 함수에서 이거 값을 바꾸는 건 알겠어. 근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라고 또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자, 거의 비슷한 문제예요. 자, 요거 5번째 문제 한번 자, 풀어보시겠습니다.